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의 최병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새롭게 시승하고 있는 차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자, 앞에 보이시죠?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G60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전기차 모델인 e드라이브 40 모델입니다. 자, 5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에도 순수 전기차 버전까지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플랫폼 자체를 이제 별도로 그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하지 않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한 플랫폼에서 공유해서 제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BMW 전략이 5 시리즈와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더한 5 시리즈의 느낌은 또 어떤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외관 디자인은 앞서 말했듯이 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버전이 플랫폼을 똑같이 공유하고 외관 디자인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내연기관 버전이 530i라든지 520i라든지 이 차들의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 외관 디자인하고 그렇게 많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5 시리즈 공통된 외관 디자인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차체가 좀 많이 커졌죠. 이제 전장도 이제 5m가 넘어가고 휠베이스도 거의 이제 3m에 근접을 하고요. 이 전폭도 좀 더 넓어지면서 1mm 모자란 이 1.9m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차가 빵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선들, 차에서 오는 이런 선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이전보다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이런 느낌을 지향하는 약간 젊은 느낌으로 변경됐다, 이런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약간 예전에 그 260 세대, 그러니까 이 전거 G60 전에 G30, 그 다음에 F10, 그 전이 이제 260이죠. 260 세대의 헤드램프를 좀 더 이제 각을 살려가지고 날렵하게 다듬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키드니 그릴은 사이즈가 전보다 확실히 좀 커지기도 하고 이제 약간 각진 형태로 변경되고 또 가운데가 이어졌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다행인 거는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사이즈를 키우진 않아가지고 인상이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진 않고, 지금 봤을 때는 초기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BMW의 이런 스포티한 성향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제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굉장히 크고 옆에 에어 커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이제 M 스포츠 이제 i5 e드라이브 40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 베이스 모델하고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거는 그 중간 등급 모델이어가지고 이 그릴이 이렇게 무광 크롬 라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윗등급인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아예 다 블랙으로 변경이 돼서 조금 더 강인한 인상을 전해줍니다. 자, 측면으로 와서도 라인이 기존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이제 날카로워진 느낌이 들죠. 이제 프론트 후드도 굉장히 길게 빠져 있고, 이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매끄럽고 약간 날렵하게 좀 이렇게 깎여 들어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세단 느낌보다는 이런 조금 스포티한 감각이 잘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M 스포츠 모델이니까 이 M 배지 측면 팬더에 들어가는데, 이 전세대에 있던 여기 이쪽에 에어브리드 그 데코는 빠져가지고 좀 더 심플한 느낌을 주고요. 자, 휠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휠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Y자 스포크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뻗어가는데 사이즈 자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윗등급인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20인치까지 들어가고 좀 더 화려한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19인치 휠도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연비 쪽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프로 모델보다는 중간 트림을 좀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렇게 M 배지가 붙은 이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좀 고려하고 승차감도 좀 편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에코 컨택 6 타이어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공력 때문인지 이렇게 도어 핸들도 플러스 타입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쥐어서 당겨서 여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번 5 시리즈 공통된 사양이죠. 이렇게 이 C필러, 이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하는 BMW 특유의 디자인 요 C필러 데코 부분에 5 시리즈라는 걸 강조하는 이렇게 음각 레터링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라인이 블랙으로 들어간 걸 또 볼 수가 있죠. 자, 후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리어 램프가 굉장히 슬림하고 날카롭게 또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처음 딱 공개됐을 때는 요 램프 디자인 관해서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와이드한 느낌도 잘 살고 스포티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 요 라인에서 이제 방향지 등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차이도 있네요. 이런 외관 디자인은 내연기관 모델하고 전기차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엠블럼 테두리에 전기차 모델에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이 친환경 모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5 레터링에도 이 I에 파란색으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BMW가 초기에 내놨던 전기차 i3라던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였던 이 i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쪽에 e드라이브 40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데코 라인이 심플하게 들어가는데, M 스포츠 모델이라 이렇게 블랙 패널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이 디퓨저도 더해져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뭐 실제 머플러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머플러의 흔적은 약간 남아있는 이런 디자인을 또 가져가는 게 이번 5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내 일단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굉장히 수평적으로 와이드한 레이아웃과 함께 이제 iX하고 i7에서 보여줬던 이런 인터랙션 바라 그러죠. 굉장히 앰비언트가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고 약간 크리스탈의 느낌으로 이런 마감을 넣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또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 토글 타입으로 들어간 요 기어 셀렉터라던가 시동 버튼,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마감을 적용해가지고 이 C시리즈급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을 5 시리즈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왜 이렇게 절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새 나오는 BMW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 심리스한 디자인의 이 디지털 계기판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개방감도 있고 넓은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이번에 요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요즘 최신 BMW 모델에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약간 각진 형태로 키드니 그릴이 연상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주간 주행 등에 적용된 요 라인하고도 굉장히 동일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테마를 또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이드라이브 8.5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블릿 PC나 이제 모바일 OS가 생각나는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이제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이 밑쪽에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버튼들, 위젯들을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전화, 그리고 홈, 그리고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음악,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들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열선이나 통풍 시트도 이렇게 바로 켤 수 있게 밑에 버튼을 마련해 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나 아니면 전기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조장치를 요거를 완전히 끈 상태에서 열선을 켜려고 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선을 켜려면은 이렇게 공조를 한번 켜준 다음에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하고 에어컨하고 상시 이렇게 같이 사용하실 거고, 특히나 겨울에도 이제 히터하고 열선 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 특징을 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인터랙션 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송풍구가 어딨지라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 여기, 그리고 센터는
요 틈 사이 인터랙션 바하고 이제 송풍구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해가지고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고요. 다만 그래도 송풍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밑쪽에 이렇게 따로 레버가 위치해 있고요. 뭐 이제 뭐 별도로 휴대폰 거치대나 뭐 방향제 같은 걸 설치하기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애초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무선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거치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송풍구도 통풍구형 방향지만 못 넣는다는 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부분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에 이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컵홀더, 그리고 이 C타입 데이터 충전 포트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센터 콘솔이 약간 플러킹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랑 변속기, 시동 버튼, 전원 버튼이죠, 전기차니까, 그리고 이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다른 뭐 주행 기능,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수납함은 이렇게 가운데가 분할돼서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12V 파워올레 소켓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바닥 고무 플라스틱 요 재질로 마감을 해놓은 걸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가지고 요것도 이제 원하는 테마별로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2스포크 타입으로 적용인데, M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살도록 3스포크 타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M 로고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BMW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역대 모델들 다 봤을 때도 공통되는 부분인데, 이 림 두께가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이 스포티한 성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센터 라인도 들어가서 약간 스포티한 감각을 더 살려주는 것 같은데, 요게 또 이제 가장 최상위 모델인 M60에는 빨간색 라인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 하나만 있고 오른쪽에는 없죠. 요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기어가 없죠. 이 변속기가 따로 이제 단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한쪽에 부스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패들이 적용되는데, 자, 그래서 요 부스트 패드를 당기게 되면은 이제 약 10초 동안 토크를 한 3kgm/m 정도 발휘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가속력을 더 증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또 넣어놓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제 윗등급 M60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백너로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만카돈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는 나와서 그렇게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바우슨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좀 더 풍부하고 선명하고 이렇게 웅장한 사운드를 전해주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트도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레이에 브라운 투톤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질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재미있는 기능으로는 이렇게 SOS 이머전시 콜 버튼 밑으로 이 카메라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내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거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실내 카메라가 또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파노라마 뷰 외에도 이제 3D 모드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각 각도별로 차량 주변을 실제로 밖에서 보는 듯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 왜곡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터랙션 판은 또 다양한 컬러로 선택이 가능해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오렌지 컬러라던가 뭐 이렇게 보라색, 퍼플 계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BMW 전기차 브랜드는 아이 브랜드하고 어울리는 이 파란색 컬러로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능으로는 뭐 정면 충돌 방지,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그리고 차로 변경 경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주차 어시스턴트, 전후방 주차 경고, 그리고 이 충돌이 예상될 때는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이제 차간 거리 조정 기능까지 다 어지간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휠베이스가 좀 더 내려난 것도 있고, 차 자체가 전부 다 좀 커지기도 했고, 기존의 오시즈 자체도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뭐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앉아보면은 뭐 이제 요 밑으로 발 넣을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레그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 시트 뒤쪽도 굉장히 깊게 파놔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놨고,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공간도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만 머리 쪽 공간도 이렇게 좀 파놔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시트백 뒤쪽으로 별도 포켓은 없다는 거. 뭐 요거 한 가지 정도가 좀 아쉬운 정도인데, 그래도 뭐 뒷좌석에 이렇게 송풍과 함께 이제 공조, 별도 독립 공조 제어가 들어가서 뒷좌석에도 이렇게 이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로 온도하고 송풍, 그리고 방향 조절, 열선까지 제어가 다 가능하고요. 이 충전도 이제 C타입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충전 포트 외에도 여기 시트백 뒤쪽에 별도 또 충전 포트가 또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거치 같은 거 꽂아가지고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태블릿 같은 거 거치해서 꽂을 수 있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이 확장성까지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B필러 부분에도 송풍과 따로 또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이 커튼, 수동식이지만 이렇게 뒤쪽까지 확실하게 햇빛을 가릴 수 있게 마련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5 시리즈, 이 전세대 5 시리즈랑 비교하면은 이 약간 시트 각도가 약간 경사가 져 있고 이 앞쪽이 좀 높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약간 이질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앉았을 때 그렇게까지 막 불편한 느낌은 없고, 기본적인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좀 쾌적한 느낌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뭐 암레스트는 이렇게 당기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뒷유리에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전동 썬블라인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래도 이 세그먼트 세단, 그래도 이제 준대형급 세단이라는 거를 그 정도에 맞는 급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이 490L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정보가 있으면 제가 정정해서 자막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전동 트렁크에 이제 이 핸즈프리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이 공간 자체는 뭐 완전 아주 막 인상적일 정도로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굉장히 좀 입구도 와이드하고 이렇게 플랫한 바닥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시트도 이제 40대 20대 40 2열 폴딩 기능을 지원해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가지고 긴 물건들 안쪽까지 실을 수 있게 폴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 커버를 열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깊게 별도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세차용품이라던가 뭐 안전용품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물품들을 좀 보관할 수 있게 편의성을 챙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트렁크 외에 별도로 이제 프렁크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앞쪽 후드 아래쪽에 이 남는 공간에 적재 공간에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BMW는 뭐 i7도 그렇고 다른 이제 내연기관 베이스로 한 그 전기차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부분인데 트렁크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 후드를 열게 되면은 커다란 이 엔진룸은 아니죠. 이제 밑에 이거 같은 경우 밑에 모터도 없죠. 이제 후륜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덮어놓는 이 커버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많았으면 하는 분들에게는 아쉽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전기차 버전인 이 i5 e드라이브 40 모델에 대해서 이 주행 느낌이라던가 뭐 동력계통, 배터리에 관해서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또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i5 e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가 처음에 국내에 출시됐을 때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384km고요. 배터리 용량이 이제 81.2kg/2kWh 용량인데, 자, 이게 21인치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좀 짧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재인증을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MSP 19인치 적용 모델 기준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완충 시 460km, 459km라고 합니다. 459km.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를 받았을 때, 이제 하남에서 차를 받았을 때 98%가 충전돼 있었는데 이제 460km가 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후여가지고 기온이 한 7도, 8도 정도였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이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만큼 충분히 또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이제 하남에서 처음 딱 차를 받았을 때 98%가 충전이 돼 있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가 이제 460km로 표시가 됐는데, 그때 기온이 한 8도 정도, 영상 8도, 7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온 기준으로 이제 다른 뭐 히터나 에어컨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재인증 받은 주행 가능 거리만큼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에어컨 히터를 사용하면 주행 거리가 좀 줄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하루하고 반나절 동안 이제 하남에서 용인 그리고 안양, 서울 이 일대로 이제 주행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에서 정체가 많이 없는 구간 위주로 다니면은 연비가 한 5.8kWh 킬로미터당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5kWh 중반대 소반대 뭐 잘 나오면 6kWh 이상까지도 배터리 그 연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배터리 용량도를 따져 본다면은 그래도 상온에서는 470에서 뭐 길게는 500km까지 주행이 또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에어컨 히터를 키면은 주행 가능한 거리가 좀 줄겠죠. 그래서 뭐 동절기나 여름에 히터 에어컨 같이 사용하고 주행을 해도 그래도 한 350km에서 400km 사이까지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출력,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후륜 모터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후륜 모터가 최고 출력 3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력 같은 경우도 이제 540i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6초대가 나와줘가지고 제로백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530i 타시는 분들 정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감상 좀 더 빠른 그 가속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전기 모터 특성상 이 토크가 꾸준하게 플랫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영역대, 전체 영역대에서 계속해서 가속력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전기차로서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스트 모드가 있죠. 그래서 부스트 모드 이 패드를 당기게 되면은 토크를 10초 동안 3kg 포스미터를 더 발휘해주기 때문에 뭐 언덕 구간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간다거나 고속도로에서 좀 추월을 빨리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40보다 조금 더 강력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60 모델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M60 같은 경우는 워낙 출력이 또 거의 600마력에 근접하는 출력이 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240보다는 출력 좀 더 셌으면 좋겠고, 여기 X드라이브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마 이제 차후에 이제 X드라이브 40이라고 이 e드라이브 40보다 출력이 조금 더 높고 전륜의 모터가 추가된 모델이 또 출시될 예정이니까, 나는 사륜구동도 좋고 출력이 좀 더 셌으면 좋겠는데 M60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X드라이브 40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터 출력이나 동력 성능, 그리고 배터리 뭐 연비 이런 부분을 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정숙성이나 이제 승차감 부분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전세대 G30 5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컴포트한 성향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BMW 하면 약간 운전의 재미를 중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5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럭셔리 모델은 제하더라도 이 구형도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묵직하고 깔리는 이런 주행감에다가 그래도 약간 기민한 그런 느낌, 탄탄한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요번 G60 세대로 넘어오면서는 뭐 제가 앞서서 이제 523D, M60 다 타봤고 이제 이번에 타는 240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컴포트한 세팅, 어느 정도 좀 연령층이 있는 분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세팅을 좀 바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말랑말랑 소프트하게 컴포트한 느낌으로 변했어요. 이게 막 거부감이 들 정도로 막 출렁거리는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세대를 타시던 분이 이번 걸 탄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데일리카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반갑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기존 5시리즈의 그런 약간 스포티한 성향이 남아있던 거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인데 이 정도 느낌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감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쪽으로 좀 많이 변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을 포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기존 5시리즈가 피제로가 들어왔습니다. 피제로 서머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 전에 탔던 5302, 523D, 530i 이제 피제로가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컴포트 타이어로 변경이 됐고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에코 콘택트, 이제 친환경 타이어, 연비를 좀 높여주고 이런 구름 저항이 좀 덜한 타이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노면 소음에 있어서는 조용해져가지고
달라진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탈 때는 굉장히 좀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이런 고급 세단다운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제 외관에서 보였던 스포티한 이런 성향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M 스포츠 모델은 조금 더 좀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세팅을 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기차 모델은 역설적이게도 무게가 이제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보다, 그래서 523 탔을 때는 차가 좀 더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i5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아쉬움을 조금 더 줄여주지 않나, 상쇄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예, 승차감이 편하고 부드러웠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기존에 이제 M 스포츠 모델에서 기대했던 탄탄한 승차감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껏 타이어 변경으로 인한 노면 소음이 줄어든 거 외에는 이제 외부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좀 차단이 잘 되고 조용하게 있고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비해서 외부 소음이 조금 유입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고요. 이제 약간의 이제 고속주행 시에 약간의 바람 소리라던가 이 밖에 달리는 다른 차량들의 소음이 조금 들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차급에 맞는 수준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이 조금 더 부각돼서 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타고 있는 i5 e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아쉬운 점 먼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전기차임에도 프렁크가 없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조사의 전용 전기차라던가 다른 전기차 모델, 내연기관 베이스로 한 전기차 모델에도 이 프렁크가 많이 추가되는 추세에서 트렁크를 뒷좌석밖에, 뒤쪽 공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시트인데요. 시트가 전동하고 메모리 기능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슬라이딩이라던가 리클라이닝은 지금 제가 이제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도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 헤드레스트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이 부분은 여기 버튼이 따로 없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따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리 버튼하고 터치로 완전히 다 통합되지 않다는 점은 또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전에 또 이제 보여드렸는데, 실내 세표에서 보여드린 부분인데, 열선하고 홍문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같은 경우도 이 공조장치를 키지 않으면 따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요 정도가 이번 이 i5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점에 이어서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차의 승차감 그리고 정수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아무래도 기존 G305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탔던 분들이라면은 전 세대보다 좀 컴포트된 승차감이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G60 세대를 통해 가지고 처음 오시를 접하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고급 세단의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생각하고 오시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자체가 또 만족감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i5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테리어가 굉장히 또 화려하면서 단정하면서 더 화려한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 위급 모델 iX라던가 i7에 들어가는 이 인터랙션 바가 5 시리즈도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점이고,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가감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번 5 시리즈의 각 트림에 따라 가지고 이 기어 셀렉터나 아이드라이브 부분에 무광 크롬 마감이 들어간다거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인터랙션 바 대신 이 슬림한 두 줄 램프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참고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BMW의 모든 M 스포츠나 M 모델에 공통되는 부분인데, 이 굉장히 두터운 림,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만나지 못한 이런 그립감 좋은 스티어링 휠이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스마트폰 트레이 때문에 사이즈가 꽤 큰 스마트폰도 무리 없이 들어간다는 점과
이 앞좌석에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뒷좌석에는 C타입 포트가 무려 4개가 들어가는 것도 모바일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모델하고 전기차 모델이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 밑쪽에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사이자 폴딩까지 지원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또 i5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로서 또 중요한 요소죠. 회생제동 단계도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약하게, 중간, 강하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거 외에도 또 적응식 회생제동 시스템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요걸로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같이 달리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차간 거리라던가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주행 속도에 따라 가지고 차가 스스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이제 좀 강하게 해서 전기 충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게 차가 스스로 회생제동을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면서 주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된 것도 이 차 i5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전기차 모델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모델하고 디자인적으로 좀 차별화를 많이 두는 모델도 종종 있긴 한데, 이번 i5 같은 경우는 5 시리즈 내연기관 모델 뭐 530i라던가 520i 마이하고 i5하고 외장 디자인 쪽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5 시리즈의 스타일링이나 실내 사양이나 분위기는 그대로 느끼면서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장점은 새로 또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워진 5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인 i5 eDrive 40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새로운 차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